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록히드 마틴의 전략적 실수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과거 미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현재 KF-21의 국산화 성공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과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거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특히 KF-21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A4 레이더를 제작하는 미국 기업 메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자사가 한국 시장에서 레이더 공급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결국 자국산 무기에 의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KF-21 개발 초기, 록히드 마틴은 한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사 전투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 자립을 이루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불평등한 계약 없이 독립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FA-50 경전투기의 사례처럼 미국산 부품이 포함될 경우 해외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KF-21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KF-21 개발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은 이를 불과 10년 만에 실현해냈다. 6대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한국 공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F-35와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공군의 자주 국방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실수는 결국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록히드 마틴과 메이시온 테크놀로지는 KF-21이 완전히 국산화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상실했으며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국은 자국산 전투기의 성능을 입증하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도 높아지고 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이 항공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처음 계획은 50인승 오른쪽 화살표 갑자기 80인승, 처음엔 1200m 활주로에 맞춰 50인승 기종을 운용하는 걸로 계획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80인승도 가능할 듯 하는 의견이 나와서 변경했죠. 그런데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시점에 갑자기 활주로가 짧아 연장해야 해 라는 주장이 등장. 골치 아파하는 남자. 애초에 1200m 이상 활주로가 불가능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좀 모순 아닌가요? 원래 가두봉 절취 플러스 사동항 매립해서 공항 부지를 넓히려 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반발로 계획이 축소됐어요. 만약 민군공항이었다면 안보 논리를 내세워 확장이 가능했겠지만 순수 민간공항이 되어버려서 예산을 더 투입할 명분이 사라짐. 활주로 확장, 돈도 없고 현실성도 없음. 활주로 300m만 연장하려 해도 매립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초난공사.
그런데 확장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산 얘기는 쏙 빼놓고 그냥 필요해요 만 외침. 이건 마치 낙타가 텐트에 들어가는 방식처럼 오른쪽 화살표 일단 머리만 들이밀었다가 나중엔 몸통까지 쑤셔 넣는 꼴. 애초에 불가능한 걸 전제로 시작했으면서 부족한데 더 해야겠네 하는 건 무책임 그 자체. 해결책은 그냥 원래대로 50인승 운용하면 됨. 80인승이 정말 어렵다면 처음 계획대로 50인승 쓰면 끝나는 문제. 근데 확장파들은 공사가 절반 진행된 시점에서 갑자기 계획을 문제 삼고 더 큰 예산을 요구하는 논리로 몰아가고 있음. 결론, 이제 와서 활주로 연장은 말이 안 됨. 애초에 1200m 이상 활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시작된 사업. 매립 비용과 공사 난이도 고려하면 확장? 현실적으로 힘듦. 군공항도 아니라서 안보 명분도 없고 대형 공항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도 없음. 80인승 운용이 어렵다면 그냥 원래대로 50인승 쓰면 해결됨. 결국 활주로 확장 주장은 기존 계획을 뒤집고 추가 예산을 끌어내려는 핑계일 뿐. 이미 현실적인 대안, 50인승 운용이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 2.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작전 배치. 적 장거리 화력 동시정밀 타격 가능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 능력 구비. 우리 군은 2월 18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실전 배치했다. KTSSM은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화력을 단시간 내 동시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이다.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마린 우레라는 명칭이 붙은 KTSSM은 열압력탄두를 사용하여 적 장거리 화력을 완전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정밀 유도무기를 작전 배치함에 따라 단시간 안에 북괴의 장거리 화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춤으로써 유사시 북괴의 도발 위지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급격하게 제기되어 나온 번개사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됐으며 2023년 5월 11일 품질인증 사격 시험을 통과함에 따라서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600mm 미사일을 포드당 한 발씩, 최대 2발까지 장착 가능한 천모 플랫폼의 KTSSM-II의 개발 및 양산도 성공했다. KTSSM-I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열압력탄으로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KTSSM-2는 중심의 적 지휘소, 비행장, 방공망, 보급 거점 등을 타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2023년 10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알려진 KTSSM-3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된다. 한국형 삼축 체계 분야의 전력 증강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하는 KTSSM-II와 달리 현무탄도 미사일 운반 체계와 비슷한 우축 10륜 발사 차량에 발사관 2개를 탑재한 형태로 유도 기능의 향상 등 기존보다 성능이 보다 향상될 예정이다. KTSSM은 발당 8억 원으로 현무 2가 20에서 40억 원 이상, 토마호크가 10에서 17억 원대와 비교 저렴한 가격으로 획득이 가능하며 대량 배치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KTSSM은 현무 2와 같은 탄도미사일이지만 임무와 개발 방향이 다르다. 미사일 사령부가 미국에서 수입한 ATACMS 통제권을 가져 육군의 군단급에서 운용할 사거리 100에서 200km대의 전술 타격용 탄도미사일로 해군이 독자적인 250km급 전술 타격 체계인 해룡 전술함대지 유도탄을 개발한 것과 비슷한 성격이다. 현무 2 미사일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의 지휘 아래 적 지휘 통제 시설, 미사일 기지와 같은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는 전략 미사일로 한국군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무이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군용 GPS 대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GPS를 장착하고 정확한 표적 타격을 위해 고성능 GPS, GLONASS 복합 수신칩을 장착하면서 동시에 고성능 관성항법 장치를 탑재했고 추진제를 비롯한 각종 구성품들도 양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능 위주로 개발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가의 미사일이 된다. 이에 반해 KTSSM은 군단장의 통제 아래 대화력전에 동원되어 북괴가 수많은 갱도 포진지를 무너뜨리고 군단 작전 범위 내의 적 중심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현무이와는 임무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군단 포병에서 운용하는 MLRS, 천모와 함께 운용될 KTSSM은 가능한 저렴하게 대량 도입하며 현무이와 같은 전략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한 미사일이다. 그래서 KTSSM은 개발 및 양산 예산과 일정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가를 얻어 군용 GPS 칩을 장착했다. 당연히 보다 재밍에 강력한 군용 GPS를 탑재한 이상 관성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은 가능하면 저렴한 것들이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충전된 추진제 또한 열 경화성 소재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열 가소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무이와 달리 KTSSM은 자신의 임무에 맞는 정도의 적절한 성능에 가능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한 탄도미사일이다. 그동안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클러스터탄이나 일반 고폭탄 혹은 현무 -4와 고위력 탄도미사일처럼 관통탄두를 탑재한 것과 달리 500kg짜리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여 적 지하갱도를 관통하여 날려버리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탄두가 현무2에 결합된다면 북한 주요 시설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4연장 발사기에 장착된 다연장 탄도탄 미사일이라 위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KTSSM은 견인형 고정 포드 발사형의 열압력 탄두를 장착한 버전인 1형과 TEL 운용형의 일반 고폭 탄두를 장착한 2형으로 나뉘는데 개발이 먼저 끝난 1형부터 배치한 후 2형도 연구 개발이 완료되면 즉시 배치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을 끝내고 양산 돌입을 앞둔 2019년 2월 경시제품 생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양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KTSSM의 배치가 예정보다 3년 지연됐다. 2020년 11월 25일 방위사업청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주관하에 제13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TSSM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2020년 사업을 시작. 2022년부터 배치를 시작하고 2025년까지 완료하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 원의 예산으로 200여 발이 양산돼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2023년 9월 18일 사거리를 ATACMS 수준인 300km대로 연장한 개량형 KTSSM-II의 개발이 시작됐다. 열압력탄 외에도 자폭 무인기 3기를 탑재하는 신형 탄두를 개발 중이다. 이동식 탄도미사일 및 장거리 다연장 발사대에 대응이 가능하다. 2022년 12월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5일에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천모 발사 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발사 후 200여 km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고 한다.